큰 미팅을 앞두고 있는 대기업 임원 클라우디오 메로나, 아니 베로나. 서둘러 회사로 출근하는데 그는 아랫사람에게는 아주 무례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있지만 등대 같은 남자였죠. 여자를 아주 밝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헤어지긴 했지만 와이프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죠. 완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였네요. 이미 헤어진 그녀가 싫다고 해도 달라붙는 그는 시작부터 가 될 뻔했습니다. 여긴 무서운 회사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와이프와의 통화. 걱정이 많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아내였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고 폭동 때문에 겁먹은 아내가 우유 하나 사다 달라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큰 건을 앞두고 예민해진 그는 관리인을 호출해보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엘리베이터는 감감무소식. 그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엎친 데 덮친 격. 그의 미팅 상대를 잡아두기도 슬슬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는 클라우디오. 수리공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징징대기 시작하는데 수리공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힘으로 문을 열어보는데 아, 우리 집엔 엘리베이터 없지? 그렇게 그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지옥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품이 끼어 다 열리지는 않는 문. 이럴 때 쓰는 암호는 열려라 발이 아니고 열려라 참깨죠. 뭐 그래도 숨막히는 답답함은 줄었네요. 그때 때마침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 때문에 겁먹은 아내. 하지만 클라우디오는 별일 아니라 짐작하고 아내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어서 일이 없어도 못 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는 부하 직원을 집으로 보냅니다. 아내가 겁을 먹은 원인 폭동을 검색해보는 클라우디오. 그 폭동 사건에 이 건물까지 휘말린 걸까요?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데 그리고 그의 예전 내연녀 마르타는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고 맙니다. 누가 끌고 간 거죠? 그건 뭔가로 변해버린 건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보냈던 부하 직원 스테파노는 아무래도 당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를 꺼내줄 유일한 사람, 건물 관리인도요. 이제야 심각한 상황인 걸 인지하고 아내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클라우디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데 아내뿐이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사라도 전화를 받지 않는군요. 이제 그는 정말 혼자가 돼버린 듯합니다. 그때 걸려온 동료의 전화. 그런데 끌려갔던 마르타가 그들과 똑같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디오는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빼내 그녀를 너무 아파 보이게 처리하는데 야,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무서우니까 절로 좀 가. 두려움에 떨던 그는 밖을 살펴보다 출근길에 커피를 가져다 준 실비아야. 실비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 부품이 끼어버린 문은 둘의 힘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놈들의 소리가 들리고 피신하기 위해 실비아가 들어오려 하는데 아니 옆으로 들어와야지 정면으로 이렇게. 결국 들어오는데 실패한 실비아는 도망가는데
도망간 게 아니었군요. 아이템을 파밍하고 돌아온 실비아는 좀비를 해치웠습니다. Amante preferita di Marchini. 그녀는 분명 알고 죽인 겁니다. 그 좀비가 직장 상사라는 것을요. 실비아는 그렇게 멋지게 방심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가 더욱 걱정되기 시작하는 클라우디오.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편 걱정부터 하는 착한 아내. 그런데 집까지 좀비들이 들이닥친 모양입니다. 이게 둘의 마지막 대화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한국말. 그렇게 그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다시 나타난 생존자. 피 묻은 무기를 손에 쥔 이 연쇄 살찐마 아저씨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엉뚱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존자들은 한 명씩 문 앞에 나타나서 차례대로 죽어나갈까요? 이번엔 내가 죽을게요. 그런데 주인공, 여자만 도와주는 거 맞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반쯤 자포자기한 그는 좀비들을 상대로 자신의 특기인 진상짓을 시작하는데 그의 동료 사라가 한국말을 하며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K 문화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오는 이번에도 손 쓸 방법이 없죠. 그리고 확실히 아까 남자랑은 대응이 다르네요. 이로써 저의 이론은 확실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몰려가고 있는 클라우디오. 좀비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는군요. 전기도요. 그리고 라이터도요. 그때 들리는 휘파람 소리와 너무나도 반가운 장전 소리. 나타난 그는 이 동네 마동석 마르셀로. 같은 맛입니다. 출동한 경찰 동료들도 다 당하고 혼자 살아남은 마르셀로. 딱 보기에도 정의감 넘치고 덩치도 넘치는 그는 전력을 되돌리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움직여 클라우디를 구해주기로 하죠. 건물 안내를 위해 무전기를 받는 클라우디오. 만약을 위해 총도 받는데 클라우디오는 이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걸까요? 어느새 생존자라는 입장에서 동질감이 들어버린 둘은 안내와 잡담을 섞어가며 무전통신을 하는데 너 닥치라고.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때 전원이 들어오고 마르셀로는 성공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는 문에 껴있는 부품을 발견하죠. 손을 뻗어 빼보려 하는데 하지만 클라우디오는 혼자가 아닙니다. 야, 마, 나도 친구 있단 마. 내 친구한테 다 이른다니네. 그의 친구는 퀸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좀비로 변한 동료들을 처리하고 마음이 무너지려 하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무전기 건너편의 마르셀로에게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마르셀로는 당해버린 걸까요? 이런 상황이 되자 잘해주지 못한 아내가 더 크게 떠오르는 클라우디오. 우리도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돌아보자고요. 시간은 흘러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클라우디오는 권총으로 편하게 끝내려 하죠. 그때 엘리베이터 지붕에 나타난 마씨 중 두 번째 강자 마르셀로.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 좀비들을 물리치는데 무사했군요. 아니네요. 그는 좀비들에게 물린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 좀비로 변할 텐데 폐가 문제인가요? 에잇, 좀비가 되기 전에 폐암에 걸릴 테다. 할 일이 없던 둘은 전설의 존재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밖에는 피난처가 있었군요. 하지만 뭐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으니. L'ultima volta che l'ho sentita qualche ora fa. 그리고 후회에 찬 클라우디오는 우유가 생각납니다. Io non sono una brava 그것 봐요.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었나 싶죠. 항상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건 이런 사소한 거죠. litro di latte. 한편 다리를 물렸던 마르셀로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클라우디오에게 자신이 변하면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외로움쟁이 클라우디오는 반대해보지만 그 시간은 오고 말았습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죠. 클라우디오는 결심을 하고 변해가는 마르셀로에게 다가가는데 야, 이 자기 다리를 쐈어. 그렇게 건물 안에서 최강 좀비 전설이 될 뻔한 덩치 마르셀로는 클라우디오 덕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소리를 들은 좀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산탄총을 들고 싸우는 클라우디오. 하지만 체력도 혈액도 빠져버린 그는 잠시 기절하는데 구조팀이 온 걸까요? 누군가의 소리에 깨어납니다. 때마침 걸려오는 전화. 그건 살아남은 아내였죠. 아내는 무사히 도망친 겁니다. 하필 이때 방전되는 전화기. 하지만 그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아내는 살아있으니까요. 이제 목표가 생긴 클라우디오. Scusa Marcia. 마르셀로는 정말 죽어서까지 도움을 주는 친구네요. 클라우디오를 보호하는 한편 가두고 있던 문은 그렇게 열리고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넘어 밖으로 향하는 클라우디오. 자, 이제 우유를 파는 마트는 어디인가? 여기 있구나, 우유. 야, 이건 안 돼. 이거 없으면 마누라한테 혼난단 말이야. 그렇게 그는 저격수들의 눈에 띄고 이제 아내를 만날 수 있겠죠? 우유를 들고요.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7년작 디 엔드입니다. 아리시나 더 바처럼 잘 만들어진 저예산 좀비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영화고요. 헐리우드에서 만들면 스케일과 분장이 달라지는데 그런 볼거리에 집중하다 보면 내용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저예산 좀비 영화들이 내용도 긴장감도 유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스케일 크고 블랙 코미디가 가미된 헐리우드 스타일 좀비 영화도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좀 쓰레기 같은 놈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영화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여직원을 밝히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딜 가나 꼭 한 명씩은 있는 타입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었네요. 본편은 약간 처지는 감도 있긴 한데 그런 연출이 감정선을 잘 쌓아가는 편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들을 돌아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영화. 저는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영화. 역시 여자친구는 전설 속의 생물이었어. 2017년작 디 엔드입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